네, 반갑습니다. 문영현 박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일주일이 또 훅 가버렸네요. 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진도 빼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끝장을 내야죠. 이걸 뭐 계속 한 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다 끝났어요.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 일주일 동안 좀 물은 많이 챙겨 드셨나 모르겠는데, 구독자님들. 그래서 이제 부장은 뭐가 나오냐면 수돗물 불신과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제 챕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수돗물은 믿을 수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수돗물 원수가 있는 곳은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19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돗물은 불안해서 안 마신다. 수돗물은 안전한데 시민 의식이 수돗물 안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불안해서. 그래서 사람은 물만 마시고도 4에서 6주 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살기도 어렵다. 인체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 자기 중독증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결국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공기죠. 물 없이는 일주일은 살 수 있지만 공기는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왜 수도는 안전한데 수돗물을 못 믿을까 했더니 20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후 배관이 수돗물의 불신의 주범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녹물이 나오는 사진들하고 뭐 이런 사진들이 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4페이지에 보게 되면 20년이 넘은 이제 상수도에 대한 사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우리 혈관하고 똑같죠.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이제 노후되고 오래돼서 교체를 하잖아요. 관들을 교체하는데 이제 거기 문제라는 거죠. 뭐냐 대부분 에폭시나 폴리카보나이트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비스페놀 A가 배관에서 용출되어 수돗물에 섞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린 수돗물은 이제 뭐 에폭시 배관으로 대부분 바꾸는데 그래서 비스페놀 A가 나온다.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일회용 용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꼭 그런 것뿐이 아니고 일회용에는 대부분 뭐가 되어 있냐면 에폭시하고 똑같은 비스페놀 A가 검출이 되거든요. 자, 그럼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젓가락. 그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거 먹을 때 뭐 이렇게 나무젓가락 꽂아놓고 쓰다가 그냥 그것도 먹고 하죠. 쪽쪽 빨기도 하고. 또 심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캔맥주. 그냥 입 대고 먹는 거. 그 알루미늄이고 그 안에 또 코팅 처리되어 있거든요. 비스페놀 A가 많이 나와요. 또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먹다 보면 침이 들어가서 더 많이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전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 김밥, 알루미늄 호일에 싸는 거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5페이지에 비스페놀 A가 뭐냐 하면은 비스페놀 A는 1950년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로서 뇌 분비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르몬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페놀 A가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버려요. 호르몬이 아닌데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은 아닌데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되게 좋은 게 있죠. 사실 우리 몸에서. 그게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걔는 이제 호르몬은 아닌데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해서 국소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우리 몸에 아주 치명타를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스페놀 A인데 우리 생활에 너무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지만 우리가 생각 못하는 부분에 되게 많이 숨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에서 뽑아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몸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까,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스페놀 A는 하여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상수도 신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비스페놀 A, 에폭시관 이런 것들에서는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겁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수도 간의 수질 분석 결과 그래갖고 노후된 쇠로 된 관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새로 에폭시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거에서 어떤 것들이 좀 나오나 해갖고 알루미늄, 철, 나트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놓은 이 도표도 이렇게 있고요. 209페이지에 이제 심각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식수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비스페놀 A가 무려 19.62 ppb나 검출되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수도 신관에서 나온 것이다. 신관에서도 비스페놀 A가 검출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에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애들이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성조숙증도 많이 오긴 하지만, 사실은 용료나 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 부모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물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 안에는 없을까요? 그럼 숨도 쉬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또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질은 좋은데 못 믿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역삼투압 정수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죠. 참 딜레마예요, 그죠? 슬퍼요. 213페이지에 국내 상수도관의 상당 부분은 에폭시 코팅관이다. 인구 밀집 지역인 광역 상수도관의 경우 40% 정도가 에폭시관이며, 옥내 급수관도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에폭시 코팅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옥내 급수관이라는 게 뭘까요? 아파트 같은 데 대형 수조 있는데 그 안에 탱크 방수되도록 바르는 것도 다 비스페놀 A라는 얘기고, 개인주택 빌라들 같은 경우에 위에 옥상에 노란 탱크 있죠? 그것도 다 에폭시라는 거죠. 화학적인 거. 그래서 거기서도 다 흘러나오고, 예전에 TV에서도 나왔었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 미확인 생물체가 막 물속에서 다니는 게 TV에 나온 적이 있었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15페이지에 비스페놀 A는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를 교란해 적은 양으로도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장장애, 기형,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장애가 요즘 되게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되는 게 뭐예요? 성조숙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성장할 때는 중학교 한 2학년 그 정도가 아주 그냥 보편적인 가장 분포도에서 가운데를 차지하는 숫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정도면은 아주 그냥 정규 분포에 들어가는 거고, 빠른 아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생리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리를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건 10년 전, 10년도 넘은 얘기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특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막 방송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간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불과 뭐 한 세대 조금 더 넘어서 한 40년 지나면서 한 세대에 30년으로 보니까 한 30년 한 세대 지나고 한 10년 정도 더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몇 년이 땡겨져 버린 거죠. 이건 심각한 거죠. 왜 그러면은 성조숙증이 와서 생리가 빨라진다라고 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생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가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오래 살거든요. 지금도 50대 초반 정도에 완경이 돼서 50년 정도를 더 살아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면 생리가 끝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120을 살면 80년을 더 살아 노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 입장에서는 피부는 탱탱하고 뭐 어떤 3D로 장기를 만들어서 생생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조종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또 주사 맞히시죠. 참 답답해요. 21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세관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폭시 수지가 들뜨거나 박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 얘기가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이 책이 발행된 연도도 꽤 되는데 이때 벌써 40% 우리 상수도가 에폭시관이었는데 그 에폭시관이 제대로 안 되면 에폭시관이 이렇게 들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물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관 안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라이닝을 할 경우 에폭시 수지가 쉽게 굳지 않고 흘러내린다. 뭐냐면 코팅을 한 거예요. 에폭시로 코팅을 했는데 이게 라이닝이라는 게 제대로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이 이 파이프에 건설이 되게 되면 물이 흐르면서 이거를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에 뭐 그런 게 떠다닐 수 있다는 부유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다행히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쌀을 씻거나 할 때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밥이 맛있는 거예요. 에폭시하고 제대로 비벼져가지고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 상수도관에 녹슬지 말라고 칠하는 코팅제, 코팅제엔 벤젠이나 톨루엔, 비스페놀에이드 각종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벤젠 그러면 우리가 잘 안 알아봤잖아요. 그냥 세탁소 갔을 때 드라이 클리닝 냄새가 벤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지독한 발암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도 배관 에폭시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죠. 깐깐하게 다 걸러내 주는 게. 깡그리 다 걸러야 돼요. 영양소를 남기면 진짜 좋은 정수기인데 영양소까지 걸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슬픈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의 원형질은 평균 80%가 물이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수분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 생명 자체는 대단히 위험에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 속에 우리가 먹는 물 속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어쩌겠어요. 환경에 맞춰 살아야죠. 끔찍하네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노후관에서 나온 것들인데 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자, 이러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은 상수 독성물질 오염 비상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230페이지에 처음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놨어요. 그래서 사진에는 이제 라인 강변 지하 정수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 취수정, 물을 모으는 곳을 이렇게 지하에다 안전하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다 해놨어요? 팔당댐에다가 이렇게 댐 막아놓고 그걸 취수원이죠. 다 지역마다 그래요. 댐 막아놓고 그걸 취수원으로 쓰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산송순이 뭐니 다 들어가는 거고요. 땅속에 녹아있던 것들 다 그 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댐은 뭐로 만들어요? 시멘트죠. 시멘트에 있는 독성도 다 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걷다가 이제 우리나라 상수원에서는 뭐 해요? 거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걸 못 짓는 대신 뭐는 해요? 수상보트는 타고 놀죠. 네. 가보면. 수상보트 뭐로 움직여요? 기름이죠. 재밌어요. 이런 얘기 다 하면 제 지인들은 그래요. 너는 뭐 먹고 사냐고. 아니, 저 똑같이 먹어요. 그냥 안전하게 걸러서 먹을 뿐이죠. 보세요. 234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폐 탄광촌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광산 찌꺼기가 유입되는 충주댐 상류, 충주 케이스예요. 뭐 서울하고 별 다르겠어요. 강원도에서 한강에 원류 샘이 강원도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 합쳐갖고 이렇게 한강을 도도히 흐르는데
저기 가보면 청평에 가보면 댐 한국 그 수도권 지역 상수원 거기는 강원도에서 올 때 오염 안 될까요? 또 이제 심각한 게 뭐예요? 그런 또 경기도 이런 쪽에 뭐가 많아요? 축사가 많죠. 축사가 많아서 여기 보시게 되면 농약 쓰고 아무데나 버려놓은 것들 이 비 오면 어디로 갈까요? 대형 축사 옆에 상수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계곡 인근에서 방치되고 있는 축산분뇨도 비만 오면 아무런 정화 장치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걸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 되면 이제 항상 뭐가 이렇게 나쁜 모양이 떠요? 라떼가 뜨죠. 녹조 라떼가 완전히 녹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덮이죠. 이게 상수원이에요. 우리 뭐 서울 쪽은 뭐 좀 덜하다 하지만 그래서 여름철로 접어들면 전국 식수 때문에 남조류 밀도가 조류주의보 이 2배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심각한 것은 남조류 규제 항목조차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한 번씩 사고가 났을 때 대형적으로 뭐 컬러풀하게 뭐 사진으로 찍었을 때나 국민들 데모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거 없어지면 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좀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시민들이. 그래서 239페이지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팔당호 이제 수도권의 이제 취수원이죠. 팔당호 퇴적물 중금속 농도 현황 그래가지고 팔당호 퇴적물 농도가 카드뮴이 8.1배 기준치에 8배예요, 8배. 구리가 2.8배, 납이 1.8배. 그래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나 봐요. 그죠? 또 이렇게 한강에서 보면 낚시하는 분들 종종 계시죠.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세요. 그래서 물속에 몇 시간을 놔둔다고 하는데 팔당호 잉어 중금속 농도 비교해가지고 하여간 한강은 그래도 0.10이 나오는데 팔당호 수원지예요. 거기서 2.65가 나와요. 27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에는 27배의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또 정수장에서 정수되고 하면서 걸러지는 것뿐이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당호 가면은 낚시 금지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칠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닐까.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42페이지에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들은 식당으로 팔려 매운탕과 찜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어디가 그래요? 그런 이제 팔당호 주변에 이게 붕어찜 하는 집 같은 데는 이제 다 그런 물고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오염이 잔뜩 된 고기로. 그거 다 맛있다고 드시잖아요, 그죠? 또 전국의 하폐수 처리장 42곳 가운데 동물용 항생제로서는 설파메톡사졸은 전국 하수 처리장 유입수 7곳에서 평균 0.16 ppmb 농도로 나타난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준은 0.04래요. 근데 0.16이 나온대요. 그죠? 또 24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대로 소독 안 된 물에 항생제는 물론 슈퍼박테리아가 득실되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몸속에 들어있던 항생제 내성 유전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항생제를 먹어도 우리가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항생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물에 항생제가 많을까?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약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대요? 또 몇 년 전에 약국에서 해소해줬는데 요즘 약국에서 해소해주는 약국도 없죠. 또 어떻게 버리나요? 변기에다 놓고 내리겠죠. 그 변기물은 어디로 갈까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환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4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으로 버려지는 항생 물질들 그래가지고 약들이 강물로 버려져 갖고 오염되는 것들까지 조사로 다 나왔어요.
남한강 뭐 이런 데서는 뭐 테트라사이클린 33.3, 설파메토키졸 13.3 등 9종 9가지 항생제가 물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북한강에서는 19.7, 그 다음에 설파 이건 13.3 해갖고 4종이 검출됐고요. 근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흘러가죠. 그럼 몇 종이 나와요? 모르죠. 재밌어요, 그죠? 경안천에서는 카바독스가 49.2, 시메리틴이 36.3 등 16종이 검출됐답니다. 그래서 국내 하천에 들어있는 의약물질의 종류가 100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PD께서는 얘기하시네요. 100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항생제에 안 듣는 거죠.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다리가 썩어가도 항생제를 먹어도 안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다 항생제가 어떤 것도 안 들어서 다리가 찰과상이나 아니면 못 같은데 살짝 찔렸는데 거기가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서 발을 잘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도 정수 처리를 해도 의약물질은 잘 걸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 원수에 항생제가 들어있다면 수돗물 역시 안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는 항생제만 다루었는데 어떤 약도 걸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 피임약 먹고 소대변 보면 그것도 어디로 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의 호르몬을 건드는 거거든요. 암환 환자들이 먹고 또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용변을 보면 그거 다 어디로 가요? 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249페이지에 NSF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GE를 비롯한 총 12개 제조사가 만든 90개 제품의 NSF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제조사가 만든 정수기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아메이사에서 만든 정수기가 이 NS 인증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여간 이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트리메소프린 항생제의 동물, 그다음에 사람도 먹는 거고 카바마제핀 항간질제, 이부프로펜 많이 드셨죠? 소염진통제, 그다음에 호르몬인 에스트론, 플라스틱 코팅제 이런 것들이 85%까지 걸러낸다고 자료화가 돼 있어요.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가 국내에서는 딱 한 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안철우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당뇨병 센터 소장은 내분비 교란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병은 갑상선 호르몬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관여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노상 피곤해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로 지칠 수도 있지만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사실 한국 사람은 갑상선에 문제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별로 없는 식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갑상선 문제들이 생기죠.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문제는 안 생겨요. 우리나라 근데 어릴 때부터 뭘 먹어요? 미역국과 김을 무진장하게 먹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걸리면 항진증이 걸렸지 갑상선 저하증은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갑상선 저하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 유방 및 자궁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해 성조숙증, 조산화 출산, 불임, 조기 폐경을 일으키고 남성의 경우 잠복고환증. 잠복고환증이라는 건 뭐냐면 고환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의 난소처럼 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잠복고환증이에요. 남성 불임, 고환암, 후세대의 남성 생식기관의 선천적 기형인 요도화열 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강남 세브란스 안철호 소장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6페이지에 원수 오염으로 천대받는 수돗물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수돗물 불신이 정수기와 생수 시장을 키웠다라고 이 PD가 이제 한 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면서 나온 책이 방송이고 이 책이거든요. 25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생수도 제대로 골라서 먹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생수로 그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그 다른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책도 한번 또 해드릴게요. 11장은 장수천과 유면 약수의 비밀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미네랄이 살아있다라고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266페이지에 동의보가 원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한문이 있고 이제 한글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마시는 물에 있다라고 동의보감에도 적혀 있답니다. 이렇게 책을 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딜 조사했냐면 전북 순창군 구미리 장수마을 여기 가서 뒤졌고요. 근데 이제 600년을 유지해온 그 우물에서 사람들이 먹는데 이 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네랄이 굉장히 적절히 녹아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뿐이 국내뿐이 아니고 뭐 세계에 가서 장수촌이다 하는 데는 항상 물이 미네랄이 상당히 녹아있다라는 얘기고, 사진 이거 같은 게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노르데나우 샘물, 이게 뭐 아주 뭐 병을 치료해 준다 그래가지고 또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길어다 먹는데 이 물을 분석해 보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미네랄이 약수의 효능을 좌우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쭉 나온 거고요. 그다음 뭐 온천수의 효과가 활용 방안 그랬는데 뭐 온천수야 뭐 굳이 뭐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308페이지에 보면 한국에는 이런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해놔가지고 뭐 그냥 제일 좋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삼탑 정수기 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물이 심혈관 지방 이렇게 심혈관 질병을 예방한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은 첫째 그래도 수돗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수돗물이다.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받아서 잠시만 기다리면 잔류염소는 날아간다. 근데 염소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풀어드린 것 중에 하나 염소가 문제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이런 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거 끓인다고 해서 날아가진 않거든요. 그럼 또 고농축이 돼요. 고농축의 물을 먹는 거죠. 염소 면에서는 뭐 끓여 먹는 거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좋은 물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용존산소량이죠. 용존산소량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이제 제대로 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역삼투압이나 이온수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네.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의보감처럼 317페이지에 거짐 이 PD가 결론적으로 내는 얘기가 뭐냐면 믿고 마셔야 하는 물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인체가 좋아하는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것이야말로 만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라고 해놨어요. 그 뒤에는 이제 부록이고 이제 뭐 이게 뭐 그 NSF에서 인증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 각자 이제 좀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그래요. 저희는 이제 50대 후반쯤 오다 보니까 우리야 이제 뭐 아직 살 만큼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청춘 시기도 다 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병들 일만 남은 거겠지만 병들고 늙은 일만 남은 거겠지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 생각하신다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정수기를 선택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물을 먹게 해주는 것도 부모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정수기 하나 골라서 쓰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